더불어민주당 제1구력외교대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김국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한 불종 외교가 또 다른 폭풍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1구력외교대책위원회와 국회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시에 우리 정부의 역할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현장에는 김상희 제1구력외교대책위원장님, 그리고 조정환 의원님, 박강원 의원님, 강민정 의원님, 서동숙 의원님, 서동영 의원님, 양경수 의원님, 양기재 의원님, 윤영덕 의원님, 이용빈 의원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역사 왜곡을 당장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은 대일 군력 외교가 초래한 일본의 교과서 왜곡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일본의 역사 왜곡이 도를 넘었습니다. 정부의 강제 동원 제3자 변제 해법 발표 3일 만에 일본 외무상이 강제 동원은 없었다고 단언하고 한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가 강제 동원 피해자를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표현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일본 초등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할 사회교과서에 독도 관련 기술에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내용을 집어넣어 독도에 대한 야욕을 또다시 드러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조선인 칭정과 강제 동원에 관한 기술에서도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했습니다. 검정통과본 교과서 기술 현황을 보면 70년 정도 전부터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 일본은 반복하여 항의하고 있다.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 등이 대표적인 기술입니다. 네, 일본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희생된 패자들이 한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한 것은 물론이고 이웃나라의 영토까지 탐욕을 멈추지 않는 것은 도저히 문명국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의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은 대체 무엇이었다는 말입니까? 당장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사과하십시오. 일본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본의 역사 왜곡이 한일 정상회담 직후에 드러났다는 점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내세우면서 굴종 외교, 굴욕 외교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물이 고작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야욕이란 말입니까? 한일 정상회담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하지만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면서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미래로 가는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과거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이 드러난 것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의 역사 왜곡을 서슴없이 드러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한일 정상회담이 진실에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한일 정상회담의 진실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부답게 일본의 역사 왜곡에 제대로 항의하고 우리의 역사와 영토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 주십시오. 일본의 역사를 팔아넘기고 영토마저 팔아넘기는 대통령과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유감 입장을 밝히고 일본 정부에 강력히 대응하라.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1982년 검정 기준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근린 제국 조항을 교과서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촉구하라. 대통령은 굴욕적 한일 정상회담에 초래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일본의 사죄도 배상도 없는 굴욕적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즉시 철회하라. 2023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제1고려개고 대책위원회 위원 및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위원 1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신 배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종환 의원님 그리고 박강훈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도종환 의원입니다. 이번에 일본 초등학교 서울 6학년 사회교과서 9종에서 9종과 관련된 학습 지도 요령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죽도는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언급하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고유의 영토가 대한민국에 의해서 불법으로 점거되어 있다는 것과 우리나라는 죽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게 반복해서 항의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 일본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겠다고 검정 통과 교과서를 언제까지 국가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까? 징병에 대해서 전에 기술됐던 교과서에는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서 징병당하고라고 기술했던 부분을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서 참여하게 되었고라고 바꿔 기술을 해서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징병과 참여는 천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가 동원했다는 것, 강제로 동원했다는 것의 의미를 담은 징병을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면 자발적 참여를 뜻하는 것으로 가르치게 될 겁니다. 역사 왜곡입니다.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이라고 도쿄서적에서 기술했던 것을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로 바꿔서 가르치도록 이렇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지원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이것은 역사에 대한 왜곡을 넘어서서 이것은 범죄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이 일본의 역사 왜곡을 당장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 역사 왜곡에 대해서 과거에는 방어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격적입니다. 과거에는 수세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자료집을 만들어서 영어, 일본어, 한국어로 전 세계에 배포하고 있는 상황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이 역사 왜곡에 대한 입장을 우리 정부는 확실하게 국제사회에 밝히고
국민들 앞에 밝히고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명백한 입장을 밝혀주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들이 오늘 이와 같은 회의현장에 서지 않아야 되는데 서는 일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막았어야 되는데 이런 참담한 일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부끄럽기도 하고 매우 화가 나기도 합니다. 역사 왜곡은 제2의 침략입니다. 독도 관련 초등학교 교과서 기술은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것이고 전후 처리조차도 무시하는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보편성을 완전히 일본식으로 깔아뭉개는 반문명적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대단히 점잖고 훌륭한 말씀인데요. 일본은 과거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뿌리를 받고 과거의 침략 역사를 정당화하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주장을 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자라난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정부의 최근의 대일 구역 외교를 보면서 참으로 허망한 결과를 보게 될 텐데, 참으로 허망한 결과에 이르게 될 텐데 왜 이렇게 당당할까 하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걱정이 너무나도 불행하게 적중해서 국민들을 지금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라도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제2의 침략을 반드시 격퇴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언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김상희 위원장님의 마무리 발언 있겠습니다. 네, 정말 참담하다는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의 후과의 끝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임했을 때 일본은 한일과 일본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되어 있는 현안들을 박진 장관의 말대로 의제가 아닌데도 다 끌어냈습니다. 독도 얘기도 하고 위안부 얘기도 하고 후쿠시마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초계기 얘기도 하고 전부 끌어냈습니다. 도대체 우리 대통령은 가서 무슨 얘기를 한 것입니까? 이 교과서 문제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이 역사 왜곡을 하는 교과서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검정 과정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표되는 것이 곧 코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 대한민국의 입장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아베 극우 정권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역사 왜곡과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이 있었는데 도대체 정상회담 가면서 한일 간에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을 하나라도 알고 갔는지 왜 가서 하나도 짚지 않았는지 며칠 후면 발표될 이 교과서 문제 하나도 왜 얘기하지 못했는지 정상회담 기자회견 그 현장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반도에서 온 조선 노동자라고 얘기한 그 사실을 어떻게
그대로 듣고 있었는지, 그 이후에 강제성이 없다고 하는 것도 왜 그대로 있었는지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통령이 이제라도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대응하십시오.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할 것입니다.